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될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뭐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역할에서 인플라메이션과 관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리제너레이션에 어떤 그 어드버스한 이펙트를 갖는다라는 그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어드버스 이벤트와 관계되어 있는 키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창준 박사님이 이제 저희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오늘 지금 같이 온 저희 그때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인 이혜영 학생이 그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이 가바를 조절해야지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리제너레이션이 잘 일어나고 또 이 가바의 액티비티를 낮추는 치료를 선택을 해야지 이 신경 손상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뉴로패식 페인이라 그래가지고 통증도 많이 심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낮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에 의하면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이 환자에 있어서 통증을 조절하는 약제들은 이 가바의 액션을 증가시키는 쪽에 있는 약물들이 이제 지금도 쓰고 있죠. 그 뉴론틴이라든지 리리카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이제 주로 그런 가바의 액션을 좀 강화시키는 쪽에 있는 약제인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이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고 또 리제너레이션을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건 내가 좀 동의할 수 없다 했는데 몇 번을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개념을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포기를 하고 동의는 안 했지만은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또 그 개념들을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설득력을 갖는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또 그것 때문에 이창준 박사님을 다시 모셔서 저희한테 교실에서 또 특강을 듣게 되는 또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나중에 제가 잘못 이해한 것도 알게 됐고,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에서 제가 주로 관심이 있어 했던 그 줄기세포의 이식은 주로 이제 국소적인 신경의 손상받은 부위에 이식을 시킴으로써 그 신경 기능을 회복을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반해서 이 약물 치료, 오늘 말씀드리는 약물 치료는 단순히 그 국소적인 그런 그 반응성 글라이오시스뿐만 아니라 그 아까 그 김효일 박사님도 소개시켜 줬듯이 이 글로벌하게 크레니오 스파이널 엑시스의 CNS의 전반적인 그런 그 액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치료 효과가 강력하고 또 이게 그 줄기세포나 이런 거 이식을 하게 되면 결국 수술이라는 인터벤션이 한 번 더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굉장한 그런 이 피지컬 또 이모셔널 또 이 파이낸셜한 버든이 가해지는 데 비해서 이런 약물 치료는 그런 그 버든으로부터 많이 이게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뭐 계속 작년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서 이제 박기덕 박사님한테 계속 제가 이제 푸시를 해서 이거를 빨리 임상에 트라이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독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잘 진행된다고 오늘 또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 연구가 임상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의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앞서서 아마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이 브레인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세포죠. 에스트로사이트.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별 세포, 그리고 또 에스트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세포, 그 CNS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세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많게는 한 50% 정도까지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이제 형성한다는 거죠.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브레인과 그 스파이널 코드 같은 중추신경계가 어떤 시스테믹한 서큘레이션을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톡식 서브스탄스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그 관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관문 구조가 뭐 어떻게 아주 특징적인 뭐 이렇게 문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에스트로사이트의 이제 푸드 프로세스가 또 혈관의 엔도세리얼 셀,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서 엔도세리얼 셀 밑에 있는 그런 두꺼운 이 막이죠. 그 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유니트의 구조의 성질을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분비하는 시그널에 의해서 그 엔도세리얼 셀이 수축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뉴트리션이라든지 워터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늘 말씀 많이 들었던 이제 글리오시스, 글리알셀, 이런 말은 이제 글루라는 거죠. 이제 풀 같은 역할을, 악교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 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3차원적인 구조를, 스트럭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글루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글리알셀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ECM,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의 어드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몰레큘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역할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의 이 퍼미어빌리티, 물이나 뉴트리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의 퍼미어빌리티를 조절하는 역할, 또 시냅스의 형성과 관련돼서 모듈레이션하는 역할, 또 앞서 나올 그런 뉴로제네시스, 또 호메오스타시스에서 이 주변의 이 인바로먼트의 항상성을 이제 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엑스터널 가이던스,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알려져 있던 단순한 그 3차원적인 지지체의 구조의 역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 때문에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점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에스트로사이트가 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에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에스트로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GFAP라고 글리알 피브릴 SD 프로테인, 이 에스트로사이트를 스페시픽 스테이닝하는 그런 단백질 안티바디인데, 이 GFAP 안티바디로 스테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병리학자들이 보고서 이거 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에스트로사이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스팅 상태에서 이제 휴직이죠. 아무래도 쉬어 있는 상태니까 사이토플라즘도 굉장히 좀 스캔티하고, 그 가지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인바이러먼트의 변화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아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톡식 케미칼에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인플라메이션, 뭐 하이폭식 이스케믹 데미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딱 이 CNS가 스티뮬레이션을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에 리액티브하게 에스트로사이트의 그 피노타입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사이토플라즘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핵도 커지고, 뭔가 굉장히 머시너리가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수도 많아지고, 이런 형태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런 반응성 에스트로사이트, 어떤 외부에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반응해서 형성되는 에스트로사이트의 모폴로지 변화, 또
그 바이오케미컬 캐릭터리스틱 변화를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에스트로사이트, 특히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신경 기능 개선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데미지를 초래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제 더블 엣지 스워드, 이제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 기능은 크게는 그 신경세포를 보존해주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기능과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또 신경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그 반대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셀 데스와 관련되는 기능, 또 이 셀의 프로텍션과 같은 그런 서로 어퍼짓한 반대의 기능이 하나의 세포 안에 성질로서 존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떤 외부의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리액티브하게 이 세포의 캐릭터리스틱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한 그런 현상들은 결국은 아무리 그러니까 신경 구조와 기능을 프로텍트 하려는 작용으로 이거를 그 기능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세포를 또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셀 데스와 관련된 머시너리도 돌려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걸 딱 이런 현상을 마치 우리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한 사람이죠. 결국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는 두 가지 양면적인 인간의 모습이 저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이런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안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에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접근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게 되면은 초기에 이렇게 메카니컬한 그러니까 한번 딱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받은 신경은 이제 죽게 되죠. 조직은 이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 신경하고 뭐 에스트로사이트를 포함해서 혈관 세포까지 다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BBB 브레이키지가 일어나게 되죠. 혈관 세포가 파괴되니까. 그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BBB가 파괴되면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나 뭐 인플라마토리 셀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뇌 손상도 그렇고 척수 손상도 그렇고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은 이 신경이 붓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이렇게 BBB가 브레이크 다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모든 그 인체 조직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서도 들어오고 또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잠재되고 있는 티슈 안에 있는 인플라마토리 셀들도 막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액티베이션된 그런 그 인플라마토리 셀의 시그널에 리액티브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또 글리오시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시퀀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쭉 타고 들어와서 결국 그 혈관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혈관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의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엔도세리얼 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티슈가 리페어되면서 이게 이 센트럴 러버 시스템 그 스파이널 코드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글리알 셀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글리알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서 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이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BBB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BBB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의 변화로부터
스파이널 코드 티슈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 리액티브하게 글리오시스가 일어나서 그 일종의 BBB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러한 그 리액티브하게 일어나는 글리오시스가 결국은 그 이 원하는 BBB의 역할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그런 파이브로틱 그 이 스카 티슈와 같은 그 구조를 만들므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 손상받은 조직이 리제너레이션이 돼서 신경세포가 다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신경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쪽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리액티브한 에스트로사이트에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카를 줄여줌으로써 이 뉴로널 리제너레이션을 좀 더 촉진시키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설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바로 이 패소제네시스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를 완전히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역할, 그 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부터 중추신경계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선에서의 그 글리오시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기능 개선에 있어서 어떤 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가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후에 어떤 리제너레이션의 어떤 그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히스톨로지컬 스트럭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그 이창준 박사님의 아주 굉장한 연구 결과죠. 그래서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도 어떻게 보면 크로닉 뉴로 인플라메이션인데 이제 크로닉 폼의 뉴로 인플라메이션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마오비가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라는 엔자임이 키 엔자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시냅틱 클래프트 시냅스 안에 가바의 양을 올리는 게 되고 그 올라간 가바에 의해서 계속해서 뉴로날 디제너레이션을 유발하고 또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크로닉 폼의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와 같이 어큐트 폼의 디지즈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의 역할이라든지 인플라메이션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면서도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크로닉 폼의 디지즈보다는 이런 어큐트 트라우마틱 이벤트, 아까도 금요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스트로크와 같은 아주 어큐트 이벤트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의 매니지먼트에는 오히려 더 마오비를 이니비터나 이런 역할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도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마오비를 컨트롤했을 때 우리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신경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KDS 2010이라는 약물이 이제 셀렉티브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마오비 이니비터로서 이 연구에 사용이 되었고 또 그거를 2차적인 검증을 위해서 마오비 낙아웃 모델하고 마오비 오버 익스프레션 모델 가지고 이 마오비 액티비티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관계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시냅스에 작용하는 가바의 작용을 블럭시키는 그런 약물을 처리를 해서 이게 이 마오비를 통한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와 가바의 액션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리제너레이션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손상을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는 동물 이제 마우스 이건 이제 렛에다 실험한 건데요. 렛의 스파이널 코드 스토라식 스파인데 등 신경을 이게 바스쿨라 클립 같은 거로 딱 클립을 물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딱 그 차단이 되면서 이제 마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2주 뒤에 KDS 2010을 이제 물에 타서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신경 기능 개선이 바로 그 3주째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10주째까지 그 이 다리의 그 기능을 평가한 건데 점수로 매기게 됩니다. 이 기능이 이렇게 유의할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개선의 정도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스템셀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스템셀을 이식했을 때도 이렇게 신경기능 개선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 개선의 폭이 더 증가되는 것을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블라인드에서 딱 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임프레션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런 결과를 보았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가바의 액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제가 뉴로패시브 페인을 억제시킨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후에 뉴로패시브 페인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컨셉하고는 반대로 이 가바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그런 KDS 2010을 먹였을 때 이거 뭐냐면 이제 발바닥을 우선 뭐 칫솔 같은 가는 필라멘트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약한 자극에도 이제 쥐가 반응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페인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스레시홀드를 측정한 건데 이 보면은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으면 약간의 자극만 가지고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쥐에서는 이제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강도의 자극에서만 나타나게 되고요. KDS 2010을 먹이게 되면은 이런 그 페인에 대한 리스폰스가 관계된 스트레시홀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헤이비어 테스트 결과 좀 이창민 박사님이 보여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왼쪽 패널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받은 이제 쥐의 모습이고 오른쪽 패널은 이 KDS 2010을 이제 손상받은 지 2주 뒤에 이제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게 딱 한 마리 쥐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임프레션은 강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동영상 보여드리는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인들이 그러니까 다리를 질질 끌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별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질질 끄는 손상받고 나서 10주가 돼도 이렇게 다리를 잘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이 약을 이제 KDS 2010으로 이 처리를 했던 이제 물에 타서 먹인 쥐 같은 경우는 물론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보면 이렇게 비틀비틀하죠. 이렇게 중심도 잘 못 잡고 그렇지만은 이 네 발로 사족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으면은 이렇게 10주가 되면은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확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게 상처 받으면은 나중에 이거 상처 조직이 쭈그러들듯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티슈도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이제 아트로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트로피 쭈그러들고 그 안에 이제 손상받았던 부위는 이제 네크로시스 죽어가지고 이렇게 뻥 뚫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KDS 2010으로 처리했던 마오비 이니비션을 시켰던 그룹에서는 물론 이 안에 네크로틱 포션이 있지만은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약물 처리 안 했던 데 비해서는 비교적 이런 티슈가 프리저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마일린이 결국 엑손을 이제 싸고 있으면서 신경 전도를 더 이게 컨덕션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마일린도 여기 보면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게 되면 마일린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죠. 근데 반해서 이렇게 약물을 처리하게 되는 그룹은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마일린의 스트럭처가 많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적에도 이런 마일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동글동글한 양파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구조가 컨트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받은 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KDS 2010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면은 뉴로제네시스가 증가되고 반면에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양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UN이 이제 뉴런에 유니폼된 뉴런에 스페시픽한 이제 뉴클레오스에 먹는 그 안티바디인데 BRDU는 이제 새롭게 이 크로모즘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니까 보면은 BRDU 포지티브하고 UN 포지티브한 에리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를 대변하는 그런 GFAP의 포지티브한 셀들의 양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바 우리가 이제 포커싱하는 이제 가바인데 가바의 양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의 양도 이렇게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토닉 가바 액티비티 아까 김영일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받은 티슈 이 스파이널 코드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 티슈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하게 되면은 비큐클린이라는 약제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쭉 그 액티비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닉 가바 액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KDS 2010을 처리했던 그런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마우스 렛에서는 그런 그 정상과 비슷한 정도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KDS의 역할이 과연 이 마오비에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역할인가를 보기 위해서 마오비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입니다. 낙아웃. 이 마오비를 아예 발현 안 하는 그런 낙아웃 마우스하고 이거를 과발현시키는 오버 익스프레션 마우스를 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인주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오비 낙아웃을 시키면 저희 이론에 의하면은 이 가바의 프로덕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리커버리가 더 촉진될 거고 반면에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 가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후에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낙아웃 마우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을 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비헤이비어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오버 익스프레션 마우스의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그 비헤이비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비를 낙아웃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마오비 액션을 없애는 때 바로 이런 그 신경 기능의 개선 효과를 예측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낙아웃 모델에서 이렇게 조직을 봤더니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파이널 코드 티슈가 조금 더 프리저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뉴로제네시스의 정도도 이 낙아웃 모델에서 이렇게 이 맵투 포지티브 이게 이제 뉴런의 마커인데 맵투 포지티브한 셀이 훨씬 더 많고 반면에 GFAP의 포지티브한 셀의 양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낙아웃 모델에서 GFAP 양이 줄어든 거고 반면에 맵투 포지티브한 에리어는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오버 익스프레션 모델은 이 가바의 액션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티슈 인플라메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에 예측에 합당한 그런 결과로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후에 그 티슈 아트로피가 훨씬 더 심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당연히 이제 마오비의 그 액티비티 그 발현량도 당연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했던 거는 이제 KDS 2010을 우리가 트리트했을 때 이 인플라메이션과 BDNF 포메이션과의 관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이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고 이 티슈의 데미지가 적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을 줄이는지 또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BDNF의 양의 프로덕션이 증가되는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티슈의 마이크로글리알 마커 IBA1과 또 인플라메토리 마크로파지 마커 CD6A8의 양이 그 포지티브한 양이 이 KDS 2010을 트리트했을 때 이렇게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를 컨트롤해 줌으로써
세컨더리하게 인플라마토리 셀들이 리크루트돼서 그 안에서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으로 인한 티슈 데미지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 연구는 아까 마오비가 결국은 이제 가바와 결국은 그러니까 퓨트레신에서 가바가 만들어지고 H2O2 그러니까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 티슈 데미지와 관련된 이런 프로덕트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 가바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억제시켰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경 기능의 개선이 일어나느냐? 가바의 작용을 이제 억제시켰을 때 이제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L655708이라는 이제 이 가바 리셉터 A 안타고니스트, 가바가 붙는 걸 방지하는 그런 약인데 그걸 딱 트리트를 했을 때 물론 아까 그 KDS만큼은 아니지만은 신경 기능 개선이 이렇게 조금씩 더 유의한 정도의 신경 기능 개선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신경 개선이 일어나는 거는 아까와 달리 그런 거는 결국 마오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마오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바 자체가 뭐 시냅스에도 작용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작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ROS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 중에 일부인 가바가 시냅스 터미널에 붙는 그런 작용을 억제시켰을 때 약간의 신경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바의 그 시냅틱 이니비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티슈의 약간의 그 티슈 프리저베이션 효과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그 마오비 이니비션을 하는 이 KDS 2010을 트리트했을 때 이 프로비디엔, 그러니까 에스트로사이트 안에 그 프로비디엔F, 그러니까 BDNF의 전구체죠.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창준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컨셉인데 그 레스팅 스테이트의 에스트로사이트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성질을 갖는 그런 이 캐릭터가 가지게 된다. 근데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는 우리가 티슈의 데미지를 초래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악화시키고 이러는 그 형태인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마오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BDNF 같은 경우는 이 BDNF 결국은 뉴럴 리제너레이션, 엑소널 스프라우팅 이런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티슈 리제너레이션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스트로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오비의 작용을 억제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것으로 그 티슈 리제너레이션 또 신경 기능의 개선을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렉티브 에스트로사이트 마오비 이니비터 KDS 2010이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를 양을 감소시키고 또 마오비 이니비션을 통해서 뉴럴 리제너레이션과 리마일리네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마오비 이니비터가 가바를 컨테인하는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에서 BDNF를 포함하는 액티브 폼의 에스트로사이트로 피노타입 체인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액티브 폼의 프로 BDNF가 결국 뉴럴 리제너레이션, 리마일레이션, 엑소널 리그로스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까 저한테 연구를 제안했던 저희 이혜영 지금 박사입니다. 박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창준 박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연구고 아직 이 연구가 퍼블리케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